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방송 센터장 지한 스님입니다. 8월 5일입니다. 스님 안 더운가 봐요? 덥습니다. 저희도 사람인데 여기는 방송하니까 에어컨도 못 틉니다. 그러니까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덥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안 더우면 큰일 납니다. 음력 7월 8일입니다. 경인일 호랭이 날입니다. 1년 중 217일이 됐던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엘리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선물하십시오. 고덕이란 뜻이네요. 그 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의 탄생석입니다. 탄생석은 캐츠 아이 문스톤이라고 합니다. 8월달은 보석을 페리도트니까 8월달에 페리도트는 부부간의 행복과 지혜, 친구와의 화합 아주 좋습니다. 8월달 탄생석으로 선물하십시오. 탄생목은 포프라나무입니다. 옛날에 미루나무라고 그랬죠.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포플라나무, 옛날엔 미루나무라 했던 나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있었던 일 한번 보겠습니다. 392년도 한반도에서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립이 됐고요. 고려의 장수 이성계가 공민왕을 피위시키고 세왕으로 등극해서 이후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됐겠죠. 1434년 조선에서 자경루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경루는 조선 세종 때의 물시계죠. 자동으로 시간마다 종이 울리도록 하고 표준시계가 됐습니다. 장영실과 김조 등이 지난 2년간 제작해서 세종 16년 1434년 8월 5일 음력 7월 1일 완성되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종종 31년 이전의 자경루를 개량해 다시 제작했고요. 이들은 경복궁과 창경궁의 보루각에서 보관되었습니다. 그중 종정 때의 그 자경루가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부가 보존돼서 1985년 8월 9일 대한민국 국보 제229호로 지정됐습니다. 장영실이 무려 10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37년도 수인선이 했습니다. 수인선에 협괴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수인선 협괴철도는 1937년 개통돼서 1995년까지 운행된 협괴철도입니다. 노선은 수인서부터 소래 1, 2, 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쾌가는 좁죠. 여기에. 여러분 일반 기차보다 폭이 좁고 미니 기차 비슷하게 생겼던 도로입니다. 그 철로가 좁으니까 지방 옆에 지금 다니는 기차들은 다닐 수 없는 적은 미니 기차로 보면 됩니다. 1947년도 고려 레코드사입니다. 최초로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음반 제작이 성공됐습니다. 1947년 8월 5일 고려 레코드가 광복 이후 최초로 국산 음반을 제작하게 됩니다. 국내 음반 산업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죠. 해방을 맞이한 시대에 맞춰 고려 레코드의 첫 작품은 애국가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의 노래도 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대중가요 음반 제작의 시작을 알린 것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남이수의 가거라 38선이라고 합니다. 가거라 38선은 국내 국산 음반이 만들어진다고 소문이 나면서 아주 돈을 미리 맡겨놓고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음반 제작 시설이나 기술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의 정책으로 제작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쉬운 얘기로 맨 땅에 박치기 수준으로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지식을 짜집기 한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1948년도입니다. 국회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1953년도 판문점에서 남북 포로 교환이 시작됐고요. 1974년도 삼성중공업이 설립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8월 5일에 설립이 됐죠. 7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핵심 과제는 중화학 공업 육성과 수출 증대였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삼성중공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1995년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 1호가 미국 케이프 캐넬레스 기지에서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무궁화 1호 위성은 대한민국의 통신위성입니다. 1995년 한국통신 현재 KT죠.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위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지 궤도 위성으로 동경 113도와 116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상공이라고 합니다. 위성주 관제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고요. 부관제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습니다. 민군 공동 관제되는 5호의 군 관제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에 있다고 합니다. 1995년 8월 5일 미국 케이프헤디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때 6번 연료통 점화 휴즈가 고장나서 위성과 분리되지 못하는 사고가 나서 10년 예정했던 수명이 4년 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무궁화 2호와 무궁화 3호 개발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1993년 박은식, 신귀식, 노백린, 김인진, 안태국 등 애국 선열 5위의 유해를 상해에서 운구했습니다. 1998년 대한항공 8702편이 김포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고입니다. 2000년도 국내 언론사 대표단 56명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013년도 대한항공 736편이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전원 무사했고요. 기체 손상 또한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개막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도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후 모함으로 밝혀졌죠. 상서중학교 교사가 상서중학교 여성들을 추행했다고 해서 굉장히 교육청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언론에서 많이 떠들렀습니다. 나중 알고 보니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미워해서 모함을 했다고 합니다. 하도 너무 억울하니까 이 선생님은 스스로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2020년 오후 3시 42분에 KBS 라디오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 도중 47세 A씨가 홧김에 꽃갱이를 들고서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 6개를 파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1762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분은 아닙니다만 1930년 오늘 나신 닐 암스트롱입니다. 달나라에 최초로 가신 분 오늘 태어났습니다. 1942년대 나신 분 전친이고 법조인 박철원 씨입니다. 1942년 8월 5일 경상북도 상주군 선남면에서 아버지 박태양과 어머니 김당한 사이에 6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8회 사업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근무하다가 신군부가 등장한 이후 80년도 국가보위비생대책위원 법사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5공화국 헌법의 기초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정무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청와대 밖에 있던 노태우의 청와대 내부 소식통 역할도 했습니다. 1985년 초 장세동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되자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이 됐고요. 이때 북한 정권의 요인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1987년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조적인 월계수회를 조직해서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노태우 정부 내내 권력의 핵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육공화국의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김복동, 김옥숙 남매의 고종사촌 동생이자 노태우의 손아래 고종사촌 처남이자 탁구선수 현정화의 사촌 형부이기도 합니다. 1949년도 탤런트입니다. 정동환입니다. 1965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69년은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고 73년에는 KBS 한국방송공사에 특채로 입사한 그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나 중등고등학교와 예술대학을 졸업한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가을동화, 야인세대, 불멸의 이순신, 연개소문 등이 있습니다. 1963년도 우리 곁에 오신 분 희극인입니다. 이봉원 씨입니다. 1984년 KBS 개그 콘서트 2기로 데뷔를 했고요. 1991년 10월 SBS로 자기를 옮긴 간판급 개그맨에 속합니다. 개그우먼은 박미성과 1993년에 결혼했고요. 1995년 초 SBS 개그맨 실장으로 선출됐으나 그해 가을 프리랜서를 선언하면서 개그맨 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죠. 과거에 여러 사업을 벌렸으나 죄다 망했다고 합니다. 부인인 박미선 씨가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은 많이 벌진 못해도 집에 오면은 개업식 때 갖다 주는 화분 이런 거 이거는 엄청 많다고 합니다. 2020년도 SBS 연예대상에서 레전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입니다. 1964년도 나신 분 백지영입니다. 1987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재학 중 문화방송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해 입사했고요. 1988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사상 첫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가 됐습니다. 재학 중 입학했는데 입사하자마자 뉴스데스크 앵커가 된 것이죠. 최연소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인 셈입니다. 이후 파업이나 1년간의 유학을 제외하고는 1996년 8월 9일까지 뉴스데스크를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최장수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하자면 그녀는 최초, 최연소, 최장수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인 것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윤영찬 씨입니다. 1964년 8월 5일 날 나셨고 기자 출신이고 정치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했고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배우 최윤영 씨입니다. 1975년생이죠.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요. 1975년 미스 코리아 유욕진으로 미스 코리아 본선에서 출전해 선에 입상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2000년서부터 2002년에 방송된 SBS 시티콤 원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노윤영 역을 연기했습니다. 2003년에는 영화 4인용 식탁에서 신경정신과 간호사 역으로 출연했고요. 2006년 영화 투사부 일체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제3세 연하의 남편과 결혼하여 귀국했습니다. 배우입니다. 부자입니다. 배우 연예인 중에 최고 부자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분입니다. 권상우입니다. 76년생이네. 권상우 씨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2001년 MBC 드라마 맛있는 청혼으로 데뷔를 했고요. 드라마 태양 속으로, 천국의 계단, 슬픈 영가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한류의 바람을 타고 멀리 남미 대륙에 상륙하여 페루, 칠레, 멕시코에 이어 아랍권 중동 지역에도 방영되어 인기를 모았습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입니다. 손태영과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 2년을 두고 있습니다. 탁구 선수 유승민입니다. 국회의원이가 대통령 후보 나왔던 유승민이가 아니고요. 1982년생입니다. 올림픽 선수위원입니다. 유승민은 정치인 유승민과 동명이인입니다. 전 탁구 선수고요. 현 IOC 위원입니다. 2004년 8월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4위였던 중국의 왕하오를 세트 스코어 4대2로 꺾고 1988년 서울올림픽 유남규, 양영자, 한정화 이후로 16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 6월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요. 그 후 삼성생명 탁구단과 국가대표팀에서 코치를 맡았죠. 2016년 8월 19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선수 촌내 프리랜스 홈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에서 총 5,815표 중 1,544표를 획득하여 문 대성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대한탁구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죠. 배우 윤진서 씨입니다. 1983년도 났죠. 본명은 윤수경입니다. 83년 8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난 배우죠. 2001년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3년 박찬욱 감독 영화 올드보이에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올드보이로 2004년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은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고요. 이후 영화 슈퍼스타 감세용 2004년입니다. 바람 피우기 좋은 날 2007년, 두 사람이다 2007년, 비스타 보이즈 2008년, 비밀의 2010년, 드라마 돌아온 일짐의 2009년, 도망자 플랜 B 2010년, 1년에 12남자 2012년, 냄새를 보는 소년 2015년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오신 분 있으면 가신 분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곁을 떠난 신부님입니다. 장익 주교입니다. 전 춘천 교우장 겸 함흥 교우장을 지냈습니다. 1933년 11월 20일 우리 곁에 오셨다가 2020년 8월 5일 선종한 대한민국의 로마 카톨릭 교회 성직자이자 시민사회단체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주교이고요. 세례명은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비서 신부 등을 거쳐 천주교 춘천교구장과 천주교 함흥교구장 서리 그리고 한국 천주교 교회 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제4대 부통령을 지낸 윤석 장면의 넷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불교의 진정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명왕의 옹호를 원할 때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디가드 경비업체 거기 최고 수장 우두머리 이런 분이 대명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옹호해주길 바랄 때 내가 심신이 약하다, 꿈자리가 들숭하다, 무엇인가 자꾸 구설수가 많다, 마음이 연약했다, 해진다, 뭐 이랬을 때 있잖아요.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여입니다.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 하루 수백 번 외워도 듣고 수천 번 외워도 듣고 이게 20만 독이 되는 날 어디 모르게 내 주위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옴마니 밤매홈을 한 지가 20만 독이 넘었다를 본인이 알 수 있다는 진언입니다. 옴마니 밤매홈 열심히 외우셔서 더위도 물려쳐 주시길 바랍니다. 덥습니다. 삼복더위 여름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한 달만 더 참으시면 선선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날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